주변 분들이 생각하시는 상대방이 받게 되는 죄의 느낌, 그 벌의 느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쌓아왔던 것이 이렇게 와르르 맨션처럼 무너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게 되는 벌은 사업의 실패라던가 커리어의 실패라던가 혹은 이 사람의 정신적인 기반을 이렇게 지지해줬었던 그 틀이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되게 따뜻하게 보호해줬었고 안정적으로 지켜줬었고 안전하게 만들어줬었고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던 공간이 부셔지는 느낌? 그래서 이 사람의 나약한 부분이 밖으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그동안 만들어 나왔었던 그 자신들만의 업적이라고 해야 되는 거? 자신들만의 재산? 그게 진짜 재산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재산이든 그런 것이 좀 갈 곳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 상대방들이 한 개씩, 두 개씩, 세 개씩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소중하게 가까웠던 것이 있다면은 그거를 잃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잃게 되는 그 대상 같은 경우에는 잃어도 또 다시 내가 만들어 나가야만 하는 대상이래요. 이 사람들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게 뭔가 부동산을 잃게 되는 느낌이라거나 혹은 이분의 본가라고 할 수 있는 곳,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분이 그동안 살면서 쌓아왔었던 되게 전 인생을 걸쳐서 쌓아왔었던 그런 커리어가 있을 거래요. 그런 부분에 타격을 받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받게 되는 어떤 벌 같은 경우에는 잃거나 훼손당하거나 없어지더라도 내가 살아있으면 다시 노력해가지고 쌓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인 거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인간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담당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정신적인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근데 실제의 집도 저는 그거 굉장히 좀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여기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의식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그 받게 되는 벌이 관여를 하는 부분이 의식주랑 상당히 많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생업이라던가 혹은 가족이라던가 재산적인 부분인데 굉장히 좀 이렇게 두루두루 넓게 사람의 정신과 육체를 모두 관여하는 그런 큰 부분들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추가 카드를 제가 조금만 더 뽑아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여러분한테 어떤 상처를 줬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복수는 남이 해준다? 근데 이 사람이 받게 되는 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인간이 복수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운? 좀 세상? 하늘이 되게 이 사람한테 복수를 대신해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일단 이 사람이 잃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을 잃게 된대요. 자기 인생에서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직접적으로 재산을 잃거나 아니면은 재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적인 부분을 이렇게 훼손당하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이 사람은 직장 아니면 집 아니면 부동산 아니면은 본가, 자기 가족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되게 큰 곤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떤 정신적인 집, 이런 곳이 좀 부서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서진 장소 안에서 이 사람이 되게 좀 괴로워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내가 더 이상 노력을 해도 내가 원래의 나로 돌아갈 수 있을지 나는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내 주변의 가족 혹은 가족과 비슷한 사람들이 예전처럼 더 이상 행복해질 수가 없는 느낌이라서
내가 너무 힘이 들 수밖에 없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 1번 분들에 대한 리딩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2번 분들이 생각하신 그 상대방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한테 어떤 상처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받게 되는 벌 혹은 이 사람들이 겪게 될 안 좋은 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관련이 됐냐면은 가장 먼저 크게 느껴지는 단어는 고립이라는 단어예요. 원래는 이 사람이 주변에 되게 인복이 많다거나 그게 아니면 이 사람이 갑질을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능력이 여건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스타일일 수가 있대요. 왜냐면은 이 사람 주변에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인싸고 매력적이라서 친구가 많은 인물이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이랑 친구하면 인맥이 더 넓어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라거나 그게 아니라면 원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부유함이 있어 보여요. 재정적인 능력, 커리어적인 부분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서 이 사람하고 내가 친하게 가까이에서 지내게 되면은 나도 좋은 어떤 금전적인 정보를 받게 된다거나 나한테도 이득이 생길 것 같아 이런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바글바글 할 수밖에 없는 사람. 좀 약간 사회적인 위치가 있어 보일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 자체가 좀 사업을 하는 인물이라서 주변에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어찌됐든 이 벌을 받게 되는 사람들 자체가 주변에 좀 이렇게 인간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도 꽤 그런 것을 만족하고 즐겼을 가능성이 커요. 아, 기분 좋다. 내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다니. 난 잘났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야. 나는 복이 넘치는 인간이니까 내 주변에 이렇게 나한테 좋은 사람들밖에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본인이 할 수 있는데 뭔가 그런 흐름 안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느낌이 있어요. 나는 원래는 굉장히 사람들이 찾는 그런 인싸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뭔가 사람들이 다 나를 기피를 하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좀 쫓겨나고 밀려나게 돼가지고 나는 원래 다시 내 위치를 찾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뭔가 멋지게 만들어줬었던 주변 인물들과의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가지고 이 사람 혼자 독방에 갇혀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어울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타인들하고. 가진 것이 많았던 내가 혼자가 돼버렸다. 주변에 사람이 차고 넘치던 내가 밖을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왜냐면 나는 이렇게 뭔가 쫓겨났기 때문에 내가 다시 원래 내 인생을 사람들이 많았던 유복한 때로 되돌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것을 되게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저는 아까 점잖은 표현인 고립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애들 같은 표현을 쓰자면은 왕따가 돼버린 듯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아무도 안 놀아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싫어, 나 왕따 되기 싫어. 다른 여러 사람들하고 다 같이 친구 많이 그렇게 파티를 즐기고 싶어. 이런 소리를 아무리 많이 해도 뭔가 문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느낌이 있어요. 아주 단단한 것이 이렇게 가로막혀가지고 너는 나오면 안 돼. 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 이러면서 이 사람의 존재가 예전과는 다르게 엄청 조그만해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가 카드를 조금만 더 뽑아보겠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관계를 맺어왔었던 방식 자체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 제멋대로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만 하고 직성이 그래야만 풀려가지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안 그러면은 나 짜증낼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되게 제멋대로 굴었을 수 있었겠다. 이런 경향이 엿보여요. 근데 지금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이 그동안 사람들한테 제멋대로 굴어왔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교정을 해야만 하는 때가 들어온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인생 속에서. 그래서 주변의 인물들하고 이제 화합이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너가 그동안 그런 식으로 해온 것에 대해서는 너가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너가 인간관계한테 끼쳤었던 어떤 부도덕한 행위들을 이제는 멈춰라. 이런 시기가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이 전처럼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사람이 약간 좀 독재자 취급을 받는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너가 못돼가지고 애들이 다 지금 너 때문에 불편해하잖아. 이런 느낌? 이것은 제너럴 리딩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과거에 여러 명의 타인들한테 너무 이기적으로 굴었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 타인들이 어떤 합의점을 찾은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이제 얘한테 당하지만 말고 이제 뭔가 수를 써보자. 말을 해보자. 얘가 그래야지 성격을 고칠 거 아니야. 우리 애 맨날 얘한테 이렇게 피해만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변의 타인들이 다수의 타인들이 이 사람을 외면하게 되는 상황이라던가 그게 아니라면 이 사람을 저지시키는 어떤 한 명의 인물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을 할 때는 제가 저렇게 뭔가 사람들 안에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게 난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쟤는 너무 예의가 없어. 너무 사람들한테 배려를 안 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만 하잖아. 휘두르려고만 하고. 그래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아, 내가 생각할 때는 쟤가 나빠 보여. 이제 쟤한테 그만하라고 어떤 신호를 줘야 될 것 같아.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총대를 메고 나서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너 이제 그만해 라고 압박을 하는 분위기가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너는 그렇게 하면 앞으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나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분위기, 여론이 조성돼서 이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한테 상처를 준 이 사람들이 지금 좀 뭔가 고립이 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게 될 벌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내부의 적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라는 거를 알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상처 주고 아프게까지 하면서 품어왔었던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실은 이 사람의 주변에 있는 타인들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잣대로 평가를 할 때는 이 사람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지킬 가치가 없는 것일 수가 있대요. 왜냐면 망가진 거를 지키려고 했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헛된 것을 지키려고 했다. 실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고 한 느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어떤 정신적인 만족 같은 것을 조금 삐뚤게 추구를 하면서 내가 나를 옥죄면서 아프게 하면서 내 살을 이렇게 떼주면서 지켜왔던 대상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면은 나는 포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고 이 사람이 약간 삐뚤어진 애정과 집착으로 지켜왔었던 그 대상 같은 경우에는 실은 자기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거를 지킨 사람인 것 같아요. 나보다 큰 거를 내가 주인으로서 이렇게 가지려고 했다. 이런 느낌?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추억 카드를 조금만 더 뽑아볼게요. 이 사람이 지키려고 했었던 대상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로 느껴지는 거는 사람을 지키려고 했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이 사람이란 거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케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컨트롤이 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을 원하지 않았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한테 상처를 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 사람들을 너무나도 원하지만 그 사람들은 나를 원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내 손에서 자꾸 빠져나가고 나한테서 벗어나려고 하고 필요할 때만 내 곁에 머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뭔가 내 마음을 배신을 했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해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어떤 풀이 같은 것을 해보자면은 이 사람들이 받게 될 어떤 벌의 내용은 내부의 적과 관련이 있다. 이 내부의 적은 이 사람들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 자체가 약간 가족의 문화 자체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족 환경을 이미 타고난 사람들이라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이 사람들은 애인한테 차일 가능성이 엄청 높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었던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내부의 적이 이 사람들을 배신하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당신들한테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나요?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돌아봐 주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게 될 벌을 한마디로 느낌을 요약해보자면은 이렇게 발목이 잡힌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실패를 하는 모습이 있어요. 잘해봅시다. 저기요, 이봐요, 여보세요들. 한번 잘해봅시다. 나한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 여러분한테 상처를 줬었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겠다. 어떻게 해결을 하냐? 혼자서는 해결을 못하는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승부수를 딱 하고 내 주변의 환경한테 이렇게 던져야 돼요. 그래야지 해결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혼자서는 못 끝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던 어떤 모임 같은 곳을 찾아다닌다거나 아니면은 도움을 요청하는 느낌이 있어요. 해결을 해야 되니까. 도와주세요. 대화 좀 해요.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저는 이런 사람인데요. 이런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돌아다니는 느낌이 있어요.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한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근데 이 사람의 주변이 되게 느낌이 좀 어지러운 듯한 느낌이 있어요. 내가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이게 시간이 언제쯤 지나야지 진짜로 해결이 되는 걸까? 이게 해결이 될 수는 있는 일인 걸까? 이런 의문을 스스로한테 던지면서도 그래도 일단 발등에 불은 떨어졌으니까 당장 누가 내 코를 베어간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른 다시 병원에 가서 코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시 내 코를 열심히 붙이려고 하는데 조심스럽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되게 거절당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문턱까지 와가지고 넘어진다거나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누가 안 들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저기요, 왜 나를 거부하시나요?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열심히 동서남북으로 내가 돌아다녔는데 나한테 닥쳐온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근데 뭔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느낌? 본인의 환경이 별로 좋지가 않은 환경이라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잘해보자 이러려고 하는데 뭔가 그냥 시간을 쓰고 힘을 들이고 노력을 해도 그대로 제자리인 느낌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이 사람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잡아서 주저앉히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변한 상황이 없이 이렇게 널브러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누가 주저앉혀가지고
그래서 조금만 더 추가 카드를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을 좀 반대하거나 도와줄 수 있지만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계속 불안정한 상황 같은 것이 좀 이렇게 나아지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대로 제자리인 느낌이 있어요. 결국에 변하는 건 하나도 없다.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노력한 것들이 뭔가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거를 약간 두 가지로 살짝 리딩을 해보자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외면해가지고 도와주지 않아서, 원조해주지 않아서 이 사람이 나아지지 않는다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이 사람이 노력을 막 해가지고 조금만 나아지려고 했는데 조금 나아지긴 나아졌는데, 그리고 본인도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4번 분들에 대한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받게 되는 벌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마음을 진정으로 줄 수 있었던 주변 관계, 인간관계 같은 부분들이 영향을 받는 느낌인 것 같아요. 실은 이 사람을 굉장히 물심양면으로 지지해주고 이 사람이 어떤 실수와 잘못을 해도 아니야, 우리는 네가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러니까 기운을 내.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던 사람들이 유효기간이 끝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물이 한번 바뀐 느낌?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었었던 되게 좋은 인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너럴 리딩이니까 제가 일단 두 가지로 리딩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좋은 인연들하고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하고 떨어져 나가고 싶지 않은데 다시 내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공부하고 지내고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느낌? 이 사람을 아껴주었었던 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온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떨어져 나온 다음에 만났었던 다른 인연들이 이 사람한테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느낌.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관계가 아예 한번 물갈이가 된 느낌인데 예전에는 정말 좋은 영향력을 이렇게 이 사람한테 진정한 애정으로, 진심으로 항상 좋은 길만 밟을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줬었던 인연들이 다 나가게 되고 이 사람한테 되게 불량하고 안 좋은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떤 인연들의 유효기간이 끝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실생활 현실적으로 풀이를 해보자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벌을 받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직장에서 일을 했었던 곳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로 잘하던, 진짜로 못하던 간에 이 사람의 어떤 잠재적 가능성을 한계만을 보고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막 지지를 해줘서 이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었던 그 사람들과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게 되고 어떤 계약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나가게 되고 새로운 직장을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만 이렇게 꼬이는 느낌? 혹은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제너럴 리딩이라서 이제 두 번째 리딩을 해보자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원래 너무나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자신들이 아끼는 것을 이 사람한테 나누어주고 그래서 뭔가 겉무늬만 보면은 저 사람은 인복이 정말 많다. 저렇게 주변에 저 사람을 아껴주는 사람이 많다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지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주변에 있었던 좋아 보이는 그 사람들의 정체는 실은 뭔가 실상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인간관계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받게 되는 벌은 인간관계로 인해서 얻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뭐야, 쟤 저렇게 맨날 자기 인맥 자랑하고 알고 보니까 다 별로인 사람들밖에 없었잖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막 긍정을 해주고 넌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뭔가 공감도 해주는 것 같고 이야기 너무 잘 들어주는 것 같고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알고 보니까 빈수레가 요란했던 거래요. 맨날 자기들끼리는 무슨 뭐 찐 패밀리라더니 뭐 무슨 가족놀이를 인맥과시를 막 정치질을 그렇게 해대더니 알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자기들끼리 막 헐뜯거나 아니면 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되게 소모적이고 소비적인 나쁜 그런 버릇 같은 거 있죠. 행동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할 때만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고 약간 알고 보니까 영양가가 하나도 없었던 인간관계. 근데 그런 인간관계를 이 사람이 놓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이 있어요. 알고 보니 어떤 진실은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었는데 좋은 사람들인 것처럼 무늬로 포장을 해가지고 자신의 사람들이라고 뭔가 이렇게 자랑을 하고 그 안에서 의리를 이렇게 우정을 막 쌓아갔다가 맨날 이렇게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만 마시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막 놀다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렇게 어떤 난리 같은 것을 막 치다가 뭔가 그 무리의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있는 느낌이 있어요.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도 이 사람들 못 놔.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5번 분들에 대한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